발제는 이화여대 기획처장을 맡고 계시는 교육학과 정재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토론은 인문사회, 그리고 또 인문사회로 우리가 보통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사실은 성격이 비슷한 그 예술체육 이 분야도 인문사회와 같이 항상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토론자로 또 예술 분야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발제자 이외의 토론자는 그 인문 쪽은 그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님, 사학과죠. 그리고 사회 분야는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예술 분야는 인제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 백진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발제를 맡으신 정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한 25분 정도 해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토론을 맡으신 토론자들께서는 이제 10분 이내에 토론이 마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 시간에는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그 채팅 기능이나 아니면 오른손을 들어서 질의를 표시해 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이 세미나는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듣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그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전달받아서 그 질의 내용을 발표자나 아니면 토론자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제자로 정재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공유하시는 기능을 아까 확인하셨으니까요. 발표문 공유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정재영입니다. 발표문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발표 주제는 학문의 다양성과 공생을 위한 학술 지원, 부제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이화여대 현재 기획처장을 맡고 있고 교육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연구재단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 공동연구진은 박주영 교수님, 신태석 교수님, 김신혜 교수님 함께 연구한 내용이고 오늘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의 현황, 국내외 학술 연구 지원 전략 및 체계,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진흥 예산 지원 현황 분석,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 서베이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진흥을 위한 혁신 방향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 현황은 전 학문 분야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과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분야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1963년부터 인문사회 기초연구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학술 지원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 인문학 진흥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사업 구조를 좀 개편해서 인문사회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회과학 연구 지원으로 크게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15개 주요 사업들이 학술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인문사회 분야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히 인문학적 상상력이 강조되는 것들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에 비해서 인문사회의 학술 연구 지원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민간 투자도 이공계에 비해서 미미한 상황이라서 이런 특징을 볼 때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의 신청 과제 수와 R&D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이공 분야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이건 신진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중견 연구 인력에 이르기까지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학술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를 사회적으로 환류하는 이런 통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기초 연구를 통해서 지난 5년간 약 24,000여 건의 과제를 지원하였고 학술 성과를 만들어내고 기초 연구의 저변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자 과제 신청 시 유사 과제들이 조금 많고 어떤 것을 또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을 개별 연구자들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이 굉장히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지만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연구 과제가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딱 알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에서도 각 사업별로 선정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선 인문사회연구소 순수 학문형의 경우에는 선정률이 5.2%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 연구 및 지원 체계 전략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R&D 투자의 경우에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전체 예산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약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도 상당히 높은 투자를 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의 인문학위원회, 국립의 인문학재단, 국립과학재단 NSF, 스미소니언 재단, 국가안보교육 프로그램 등등 인문학 조직은 약 45,000개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연구비를 확보하고 연구비 지원하는 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 23조 정도의 R&D 투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펀딩을 하고 있고 특히 영국에서는 조직 단위의 펀딩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관련해서는 예술인문연구회의, 경제사회연구회의 등에서 분야별로 오늘 또 예술 분야도 오셨는데 예술과 인문을 강조하는 분야 그리고 경제사회 분야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문은 약 2,260억 원, 경제사회 분야는 약 3,870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약 3.3%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 예산 지원에 우리나라 현황을 조금 특히 이공계와 비교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살펴보면 학문 분야별 연구 지원의 규모로만 본다면 전체 정부의 R&D 예산 중에서 과학기술이 90.5%를 차지하고 있고 인문사회 분야는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자 숫자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으로 나눴을 때 과학기술 분야가 인문사회보다 약 7.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비는 중앙연구비가 지난 과거 5년간 13%가 증가했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2.8%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 분야별 연구 지원 규모의 격차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분야 1인당 연구비 증가율이 인문사회보다 1.9배, 원래 시작점도 차이가 있는데 증가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문 분야별 연구 1인당 연구비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우리가 현재의 과거의 비율대로 간다면 8배 이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개인 연구 지원 사업을 비교해 본다면 단가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선정 건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연구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인문사회보다 6.1배 정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산의 경우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7% 증가했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에는 오히려 12%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에 과학기술 분야는 3,375억 원으로 평균 7% 증가했고 인문사회 분야는 4억 원, 약 4억 원 정도로 12%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데 인문사회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연구 사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분야는 약 14%가 증가했는데 신청 건수도 인문사회 분야는 신청 건수 자체가 2% 감소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의 불리함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부터 20년 사이에 개인 연구 단가의 경우에도 평균 증가율이 과학기술 분야보다 다소 높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구 단가의 경우에도 인문사회 분야에 비해서 과학기술 분야가 3.1배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을 비교해 본다면 과학기술 분야는 예산이 105% 2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인문사회 분야는 예산이 1%가 2017년부터 20년 사이에 예산 보시면 105% 2배로 증가했고 인문사회 분야는 1%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포닥이라던가 신임 교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에 처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구 단가가 20 분야는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인문사회 분야는 1인당 약 3,600만 원으로 단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단가가 보시다시피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20계열은 7,700에서 1억 1천으로 증가하는 사이에 인문사회는 2,700에서 3,600으로 거의 이 변화폭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견 연구로 넘어간다면 과학기술 분야의 인문사회 분야보다 예산이 약 8.1배 정도 많다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통틀어서 감소를 했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13%가 줄어든 반면에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은 4년 사이에 19%가 줄어들어서 적은데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견 연구자 사업의 경우에도 연구 단가가 과학기술 분야는 1억 3천만 원인데 비해서 인문사회 계열은 3,900만 원 수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인당 단가의 차이는 2017년에 과학기술 분야는 1억에서 1억 3,700으로 늘어났고 인문사회 계열은 2,900에서 3,900으로 증가폭이 있어서 2017년에 2.4배 차이 났다면 2020년에는 3.5배가 차이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별 우수 연구자와 리더 연구를 비교해 본다면 과학기술 분야는 4년 사이에 239%로 약 2.4배가 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인문사회 분야는 예산이 마이너스 31%로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이 분야에 있어서 연구 단가가 과학기술 분야는 약 6억 7천 정도인데 비해서 인문사회 분야는 1억 6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에서 20년 사이를 본다면 과학기술 분야는 4억 8천에서 6억 7천6백으로 늘어난 반면에 인문사회 분야는 1억 1,700에서 1억 6,200으로 늘어나는데 그쳐서 비율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은 그동안 과거 4, 5년간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총량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격차가 큰데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 연구자분들에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서베이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저희가 연구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의견 조사를 하였고 참여자가 48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사회변화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 관련된 인식,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지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남녀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남자가 조금 더 응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으로는 박사급 이상이 9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직위는 대학 교수가 37.8%, 강사가 30%, 연구 교수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분야는 인문학 분야가 53%, 사회과학이 37%, 예술체육 분야가 10% 정도로 나타났고 연구재단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방식은 개인 연구 책임자, 공동 책임자가 등으로 나왔는데 개인 연구 책임자가 80.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사회 변화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관련된 인식조사를 제가 응답률이 높은 순으로 소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 변화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4.35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인문사회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4.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단위 간 인적, 물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게 4.2% 정도로 나타났고 4.2점 정도로 나타났고 인문사회 분야 주도의 융복합 연구 신규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4.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주도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 융합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융복합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기존 융복합 연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사회가 중요하다는 측면 그리고 융합 연구가 중요하다는 측면이 상당히 높은 응답이 나타났고 현재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3점 이하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체계의 필요성, 연구의 중요성 4.34, 인문사회 연구의 필요성 4.30, 연구 단위 간 공유의 필요성 4.20, 인문사회 주도의 융복합 연구 4.10, 인문사회 분야 주도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 융합 연구 4.0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융복합 연구 비중 확대 3.99, 기존 융복합 연구비 지원의 확대도 3.9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문사회 분야 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게 52%로 가장 높았지만 그렇지 않다가 22.9%, 전혀 그렇지 않다도 7.5%로 나와서 평균 이하, 중간 이하의
응답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역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연구 지원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황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현재 그 지원의 현황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비 지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측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4.6, 4.7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학생 인건비 수준은 이공계와 비교할 때 그래도 보통 정도로 나왔는데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유형 부분이 지금 아까 세분화된 거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연구 수당 수준이 이공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2.2, 선정률도 2.0, 사업별 연구비 단가의 적절성 2.0, 국가 차원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5점 만점 1.8, 국가 차원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절성도 1.8, 개인 연구비 지원 수준은 1.77로 나타나서 아까 그 현황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수준은 평균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보통이다라고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히 나왔고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유형 부분이 지금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2.76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수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놀랍긴 한데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정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사업별 연구비 단가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 연구비 지원 수준도 1점대 응답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5점 척도에서 1.86으로 낮게 나왔고 예산 규모의 적절성, 그다음 개인 연구비 지원 수준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단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라는 선택형 질문과 관련해서 개인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가 31%, 국가가 지원하는 중점연구소 형태 연구소 지원이 18%로 나타나서 일단 이 연구 응답자들이 이제 개인 연구의 책임자분들이 많다는 것에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구자와 대학 연구소를 통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가 필요하다고 높은 응답이 나왔는데 인적 물적 공유에 있어서 공유가 시급한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자, 인적 교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공유가 최근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물적 자원에 대한 공유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교류를 원하는 것은 인적 교류다라고 응답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베이 결과와 현황 분석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마련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을 위한 혁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에 대한 혁신 방안이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이공계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라는 형태로 인적 물적 교류와 융합 연구를 지금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이런 인적 물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학문 후속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지원과 관련해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비 규모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공계와의 이 큰 격차 그리고
증가율에 대한 격차가 한 번에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같은 비율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과학기술 분야보다 향후 몇 년간은 높은 비율로 증가해야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지능정보사회 이런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인문사회 분야는 지금 정체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문 분야에서의 학술 지원 비율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을 우리 그 학자들이 많이 제안함으로써 연구재단에서도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있어서의 선정률을 높이고 단가를 높이는 것 플러스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의 신규 사업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인문사회 분야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학술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방안에 있어서 이공계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학술에 대한 혁신법의 경우에 연구개발 혁신법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비 지원 내용까지도 이공계 중심으로 바꾸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비 비중이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기술 분야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혁신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문사회 분야의 독자성을 조금 고유성, 독자성을 보장하는 학술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 연구비와 조직 중심의 연구비 지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베이 결과에서도 개인 비중과 팀 중심의 비중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개인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비 단가도 낮고 또 교류 협력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직 중심의 포뮬러 펀딩을 통해서 기관 중심의 펀딩을 높이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 연구비에는 단가를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조직 중심의 연구비 지원도 좀 높게 함으로써 학술 연구비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K라던가 다른 학술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인문사회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소수의 연구자들이 개별 연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수님들 개인이 연구비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이 좀 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연구비는 적은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까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인문사회 분야에서 인적 물적 공유에 대한 요구가 많고 특히 인적 교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융합 연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단위 간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오늘 이제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셨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가 어렵다라는 분야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야에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융합적 연구가 가능한 이런 영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합 연구를 통해서 연구비 규모도 높이고 또 연구 성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문사회 분야의 신규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좀 기획을 뭐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만 일단 하나를 저희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융합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기술과 테크놀로지 역량뿐만 아니라 정말 인문학적 이런 소양을 갖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문사회학 분야의 우리 학부 졸업생의 경우에 인문사회 분야의 역량만이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특히 테크놀로지, AI와 빅데이터를 대표적으로 하는 첨단 분야의 테크놀로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이런 기초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목들을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그러니까 대학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교육시키고 또 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융합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나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융합적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컴퓨터 사이언스와 철학과의 융합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융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인공지능 연구소 또 인공지능 대학에서는 AI 전공 교수님이 50%, 타 분야가 50% 융합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분이 AI X라고 해서 AI 전공 플러스 타 분야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엑스퍼트가 AI의 역량을 갖춘 것을 X with AI라고 표현하는데 AI X와 X with AI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융합적 문제 해결이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업은 분야별 엑스퍼트가 이런 첨단 기술을 익혀서 각 분야의 인문사회 분야의 고유한 전공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의 X with AI를 기르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계열별로 과거에 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할 것 없이 예체능 계열이 상당히 이 학과 수와 정원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만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 지식을 생산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xpert with AI가 바로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테크놀로지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인재, 이런 융합적 연구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새로운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교육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 한 대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유 대학을 통해서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지식을 함께 생산하고 또 그 새로운 게 만들어진 지식을 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혁신 공유 대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선정된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은 이공계 중심으로 문과생들까지 다 포괄하겠다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I X를 기르겠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각 분야의 전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역량을 갖추는 엑스퍼트 위드 AI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공유대학 사업의 사회 문제 해결을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예술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문사회의 내용적 결합, 융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디지털 융합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퍼트 위드 AI의 형태로 인문사회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포괄해서 디지털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인문사회 자체적인 융합도 다른 학문 영역 간의 융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 A유형, B유형은 한 개의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과의 융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공유대학, 인문사회 분야의 혁신 공유대학 사업으로 같이 여러 대학이 지식을 생산하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기르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적으로 들은 이제 여러 가지 융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령화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리학과, 예술체육, 법학과가 함께 모여서 융합 전공을 만들 수도 있겠고,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융합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개 과가 디지털 융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융합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융합은 사회학과 컴퓨터공학과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언어학과 응용통계학과가 나오고, 이런 모듈형으로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핵심 인재 역량을 규정하고 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인문사회 분야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학술 연구 분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서 인문사회학의 창조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술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학술 연구와 교육이 결합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향후 2, 3년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인문사회학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재영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예, 정 교수님은 크게 이제 5꼭지로 나눠가지고서 지금 현재 학술 지원 사업에서 인문사회와 이공계가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이 바탕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꼼한 자료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인식조사, 이 부분을 또 열흘간에 걸쳐서 진행해서 거기에서 이제 얻은 결과, 이런 것을 여기에서 이제 공유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진흥을 위한 방안을, 일단은 재정 지원 절대 액수가 적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시고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시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혁신 공유 사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나 이런 거 분야에서는 이제 인문사회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크게 예산을 늘리는 건 이제 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문사회 분야가 어떤 식으로 연구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생존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하시는 중간에 아마 또 의견 다른 게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다 끝나고 일단 지정 토론 끝난 다음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